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요국장TV입니다. 오늘은 질문자님이나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요. 교통사고로 치료 중에 있었는데 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봅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좀 간혹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만 되는지, 비록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능하면 합리적인 접근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 PD님, 주변에 교통사고 난 사람들 보면 뭐 이렇게 중복돼서 나는 사람 가끔 있죠? 네, 뭐 들어본 적은 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뭐 흔치는 않습니다만은 네. 사고가 나서 치료 중에 있는데 또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몇 가지 좀 나눠봤습니다. 네.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발생한 케이스인데요.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중상 치료 중 또 중상 사고를 당한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중상 치료 중 경상, 좀 약하게 사고가 난 경우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경상, 뭐 2주나 3주 이렇게 경상 치료 중에 또 그 정도의 사고가 난 경우가 있겠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이것을 제가 챕터별로 나눠서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김 PD님. 네. 첫 번째입니다. 중상 치료 중 또 중상 사고인 경우에 대한 겁니다. 자, 이런 사고는 말이죠. 이런 피해자가 되면 참 안 될 겁니다. 너무 가혹한 일이죠. 네. 안 그렇습니까? 사고가 한번 났는데 또 크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수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수술도 했고 또 회복기에, 그러니까 이제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 퇴원해서 뭐 통원치료 이렇게 또 다니지 않겠어요? 네. 이런 와중에 또 교통사고가 또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친 부위를 또 다친 거예요. 무릎을. 네. 그래서 그 다친 부위도 충격이 왔고 또 다른 부위도 골절이 되고, 이렇게 중상 환자가 또 중상 사고를 당한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좀 복잡해질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네. 보험회사가 말이죠. 다행히 같은 보험회사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책임 소재를 뭐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데 보험사가 틀리는 경우에는 말이죠. 이게 책임을 가지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책임 소재를 다투는 거예요. 네.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 참 힘들어 죽겠죠. 치료에서부터 보상까지 보험회사는 서로 자신의 회사의 책임을 적게 하려고 피해자를 많이 힘들게 할 겁니다. 네. 이 경우는 말이죠. 제가 부탁하는 건데 그냥 쭉 모든 합의가 종결될 때까지 뭐 소외 합의가 됐든 아니면 소송으로 가든 그냥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한 곳을 정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한쪽을 정리해버리면 나중에 한쪽에서 치료받던 데서 나중에 분명히 다른 쪽을 걸고 넘어집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피해 정도를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다. 네. 종결될 때까지 보험회사 두 곳을 상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김 PD님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견 없죠? 예.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중상치료. 중상치료인데 경상사고가 다시 한번 나는 겁니다. 자,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이제 뭐 수술도 했고 통원치료 중이었는데 네. 병원에 가다가 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진단이 뭐 2주, 3주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말이죠. 한 곳의 보험회사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하는 보험회사는, 그러니까 이 합의를 먼저 해야 되는 보험회사는 경미한 사고가 난 보험회사 것을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이때 합의를 할 때는 말이죠. 매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할 때 말이죠. 꼭 단서 조항을 기입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단서 조항을 이렇게 적어쓰면 됩니다. 2020년 00월 001 사고로 인해서
합의금을 수령하는데 기존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책임이 귀사에 조금이라도 있다는 판결이나 의사의 진단이 있을 시에는 기존 합의 외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고 합의하세요. 네. 그러면 완벽하겠죠. 네. 뭐 별 문제 없겠죠. 이런 문구는 말이죠. 합의서에 기입을 하고 합의금을 수령하시면 추후에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구 없이 말이죠. 일반인들 다 그렇게 해요. 이런 문구 안 넣습니다. 그냥 합의금 얼마 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고 합의를 덜컥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추후에 무릎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치료해주던 보험회사가 남아있지요. 네. 자, 이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두 번째 사고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 네. 하면서 딴지를 걸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툼하고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이때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서조항을 잘 넣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먼저 십자인대 파열 치료하던 것이 종결될 때까지 2차 사고도 합의를 하지 않던가,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문구를 넣어가지고 합의를 하든지 하셔야 이것이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경상치료 중에, 그러니까 뭐 골절되고 이런 건 아니죠. 뭐 2주, 3주 이런 환자가 뭐 외래 통근치료를 하는 와중에 또 접촉사고가 또 나는 겁니다. 처음 사고도 뭐 한 2주, 3주, 두 번째 사고도 2주, 3주, 뭐 비슷한 사고죠. 제일 많습니다, 이게. 네. 제일 많은 케이스예요. 네. 대부분 이런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그 상담을 해오는데요. 그 교통사고로 몸이 아파서 말이죠. 2주 입원하고 퇴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입원을 병원에서 안 해주니까 말이죠. 통원치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통원치료를 가는데 또 접촉사고가 난 겁니다. 이런 경우에요. 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처리 방법일까요? 자, 1차 사고는 허리, 뭐 2차 사고는 목 통증, 이런 식으로 1차, 2차 교통사고 치료를 병행해야 맞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한 곳은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한 곳에만, 한 보험회사만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 곳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같은 보험회사라고 한다면 1차, 2차 교통사고가 말이죠. 그냥 쭉 가는 겁니다. 1차, 2차 교통사고가 동일한 보험회사면 말이죠. 분쟁이나 다툼의 소지가 없어요. 네. 뭐 같은 회사인데 뭐 서로 핑퐁 할 것도 없고. 자, 진단서를 각각 받아 놓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네. 근데 이렇게 같은 보험회사가 딱 떨어질 확률은 좀 낮겠죠, 김 PD님.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일반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1차, 2차 사고로 결정이 되게 되면 제 판단은 말이죠. 공제조합 것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보험사가 좋고 공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이죠. 제가 49번 영상에서 말이죠.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공제조합 사고를 먼저 정리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영상에. 네.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메이저 보험회사와 중소보험사죠. 이게 1, 2차 교통사고로 결정이 되면 네. 중소보험사 사고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참고로 메이저 보험회사라는 것은 말이죠. S보험사, H보험사, D보험사, K보험사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외에 손해보험회사는 중소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차피 보험사가 중복되면 말이죠. 치료 과정에서 보험사끼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분쟁의 소지도 있고 적은 것을 먼저 처리하고
크고 건실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를 잘 받으시고 합의를 하시라는 취지입니다. 네. 어때요, 김 PD님?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죠? 네네. 네.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카톡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이런 경우로 많이들 상담을 하시는데요. 이제는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뭐 이제 거의 뭐 다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이 영상은 말이죠. 그래도 뭐 몇십 년 노하우가 녹아있는 영상 아닙니까, 김 PD님? 네. 네, 이거 쉽게 나오는 영상 아닙니다. 네. 자, 교통사고가 중복적으로 발생한 분에게는 진짜 이 영상 많이 도움 될 겁니다. 네. 오늘 또 요국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PD님.